호탕한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절세미남이신 세무그룹 온세의 양기현서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유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들고 나왔잖아요.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건데 그럼 양도소득세 중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중과가 붙었는데 이건 뭔가요, 세무사님? 네, 일단 지금 다주택자들은 드디어 기대하던 게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된 거죠. 네. 자, 정확한 용어는 네. 양도소득세 중과인데 중과라는 거 뭐냐?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에다가 추가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내느냐? 네. 자, 2주택자 이상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네. 주택을 매각하면 추가 세금을 낸다는 얘기고요. 네. 자, 먼저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매각한다면 네.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더 내는 거예요. 너무 과한데요? 그렇죠. 근데 일반 세율, 기본 세율은 몇 %냐면 네. 6에서 45%까지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격에 따라 이제 천차만별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네. 이제 누진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 6에서 45%에 20% 포인트를 더 내는 거니까 네. 결국은 26에서 65%까지 내는 거고요. 65% 많죠? 네. 근데 여기다 더 재밌는 건 네. 지방소득세를 더 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6.5%를 하면 71.5%가 됩니다. 그래서 맨날 남는 게 없다라는 그럼요. 말은. 양도세 내고 나면 네. 갑자기 이제 애국자가 되는 느낌이 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네. 보통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벌 것 같은데 그 집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미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은 재산세나 종부세는 양도세에서 차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대출 이자도 차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까지 감안하면 이 지금 중과세율은 사실상 그 차익을 거의 다 회수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짜 세금이 없어서 세금 부어족이 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렇죠. 세금 내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남는 게 거의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지금 더 추가로 말씀드려야 돼요. 자, 2주택자를 말씀드렸는데 네. 3주택자는 네. 더 가관입니다. 3주택자 이상이죠. 네. 이상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네. 자, 기본 세율 6에서 45%에 플러스 30% 포인트를 더 냅니다. 그러면 36에서 네. 75%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지방세. 그렇죠. 이제 여기다 지방소득세를 네. 추가로 더 내는데 그러면 결국은 최고 세율은 82.5%가 됩니다. 자, 82.5 여기다 재산세, 종부세, 네. 대출이자 각종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3주택,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부터는 사실상 차익 웬만하면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이제 유예가 되면 다주택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예, 정말 이득이 충분히 크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어떤 이득이 있느냐. 결국은 중과 유예를 한다는 것은 이 20%포인트, 30%포인트를 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만 하는 거죠, 올해만. 그렇죠. 이제 1년간이니까 굉장히 짧은 시기고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활용한다는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걸까요? 이제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5월 10일 이후 다음 날부터인가 그렇게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매각을 좀 고민을 하셔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과세율은 거의 다 가져가지만 일반 세율은 그나마 차익에서 세금을 내는 조금 낸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인 거고요. 기회인데 그러니까 세금이 뭐 예를 들면 말 그대로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중과보다는. 그런데 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득이에요. 지금 1년간 주어지는 기간이 많은 기간은 아닙니다. 이때 매각을 하셔야 하는데 참고로 2020년 6월 30일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그러니까 중과를 배제한 시기가 있었어요. 중과 유예를 많이 활용을 하셨죠. 그때. 네, 실제로는 또 부담부 증여도 많이 하셨어요. 부담부 증여도 양도로 봐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적용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매각도 하셨는데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프상으로도. 그렇죠. 그러면 바로 발표하자마자 지금 매각을 할 거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4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매각을 해라. 확정된 후에 매각을 해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가격이 좋은 가격이냐. 네. 지금 떨어져 버리면 그 결과적으로 떨어진 것만큼 손해 볼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시기를 처음에 매각할 거냐 아니면 막판까지 버텨서 매각할 거냐 들고 이건 갈 고민하셔야 하는 거고. 근데 전체적인 이 부동산 가격의 향방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년간 유예를 해주겠다는 만약에 팔려는 의도가 있다면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발표를 언제까지 시기를 정해줄 거예요. 시기를. 그러면 이제 판단하는 의미는 네. 잔금일을 맞춰줘야 합니다. 잔금일. 네,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내년 4월 말까지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를 네. 하면 4월 말까지 반드시 잔금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혹시라도 잔금을 못 받게 되면 등기라도 먼저 넘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똘똘한 한 채는 냅두고 네네. 또 좀 덜 똘똘한 한 채는 많이 시장이 좀 풀리겠어요. 긍정적으로. 그렇죠. 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게 되면 결국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덜 똘똘한 것을 매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네. 다주택자도 이런 혜택이 있지만 무주택자에게도 혹시 돌아가는 기회가 될까요? 네, 저는 2020년을 돌아보면 네.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꽤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무주택자는 이때를 이용해서 살 수 있다면 사는 게 맞겠고 여기에 더해서 대출도 많이 네. 지금 완화될 그렇죠. 대출 예정이잖아요. 완화도 되죠. 그러면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무주택자는 저는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주택자에게 진짜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까지 절세 미남이신 양겸섭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주택자는 매매가 오를 것 같으면 적당한 시기에 얼른 파시고요. 무주택자는 급매물이 출현하게 되면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네.